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 사례는 건축허가를 위해서 완충녹지 점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왼쪽은 상업지역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3차선 치기죠. 그 오른쪽으로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이고 여기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도시계획시설도 도시관리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 사업 시행자가 동시에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기 전에 오른쪽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돼 있고 그쪽에 전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약간 산 밑에 밭에 진입통로가 있었는데 원래 있었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 길을 막을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완충녹지로 차단을 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통로는 막을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안에 한두 채의 집도 있었고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로가 되든 아니면 진입로가 되든 건축의 진입로가 되든 이 통로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시행자가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각기 다르게 하고 있어서 3년 동안 본인도 힘들었지만 행정력도 낭비됐던 사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6차선 도로를 만들고 그 오른쪽에 완충녹지 개설하는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택지개발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도로는 특히 농사용 도로라든지 건축허가 도로는 대체 도로를 그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안에 농지에다가 주택을 짓겠다고 허가 상담을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완충녹지로 단절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녹지 점용을 먼저 검토를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도 녹지 점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시청에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현장 설명을 한번 보시죠. 자, 그림 보시면 왼쪽에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6차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가 있죠. 완충녹지는 10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바로 오른쪽에 자연녹지가 조그맣게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보존녹지입니다. 그러니까 녹지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진한 녹색은 자연녹지고 옅은 녹색은 보존녹지인 겁니다. 그리고 빨갛게 선이 그어져 있는 오른쪽은 공익용 산지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의 굵은 선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 파란색 오른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니까 일반 건축허가 안 나는 것이지만 왼쪽은 허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자연녹지 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기다랗게 보이는 그 자연녹지 부분에 건축허가를 넣기 위해서 상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자는 완충녹지 지정 전부터 진입로가 있었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국토부나 또 공원녹지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있는데 왜 건축가에서는 녹지 점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녹지 점용 부서에서는 점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답변을 제가 하면 이 완충녹지 조명허가 이전에 건축허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그 대지에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가 충족되었는지 검토해야죠. 건축허가의 첫 번째가 접도 의무입니다. 이때 도로란 반드시 건축법 도로 또는 건축법 도로 기준에 맞아야 하는 맞아야 되는 것인데, 즉 어떤 건축을 하려고 하는 대지에 접한 도로는 현재 건축법 도로이거나, 건축법 도로는 5가지였잖아요. 법정도로 4개, 지정도로 하나,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있었죠. 건축법 도로이거나 아니면 그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맞거나, 그래서 건축법에는 예정도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 건축법 도로이거나 아니면 예정도로이거나 또는 건축법 44조 1항 단서 1호에 의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3가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하고 상관없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접도 의무가 있고, 접도 의무라는 것은 3가지로 건축허가 기준에서 봐야 한다. 건축법 도로, 예정도로, 해당 건축물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렇게 3가지로 봐야 되는데, 자, 건축법 예정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고, 이미 현황성 도로가 있다면 통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다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현황도로가 아니고 임야나 농지 상태,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또는 불법 형질 변경된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도로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기반시설인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반시설 진입로를. 그러니까 건축법의 예정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정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현황도로가 아닌 농지나 임야나 기타 뭐 다른 지목에 자동차 통행이 합법적으로 불가능한 도로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정식으로 진입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현황도로인 경우에 예외가 또 하나 있었죠. 조례도로라고 하는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걸 지자체 건축조례로 지정해서 만드는 이런 조례도로를, 그러니까 건축법 예정도로란 이렇게 3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토지용계 확인서 그림입니다. 앞서 봤던 그림의 원본인데, 용도 지역은 보존녹지와 자연녹지 지역이고, 가운데 있는 녹색 공간을 보면 완충녹지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완충녹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토지용계 확인서로만 보면 완충녹지에 의해서 오른쪽 땅은 진입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용계 확인서만 보고 판단하면 지금 질문하는 땅은 맹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완충녹지 지정 전에 이미 있었던 그 도로를 살려야 되는 것이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허가권자와 국토부 법을 적용하는 국토부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지적도에 안 나오는, 토지용계 확인서에도 안 나오는. 그런데 이 통로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면 건축허가에서는 녹지 조명 자체를 얘기하지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가에서는 아마 토지용계 확인서만 보고 녹지로 차단돼 있으니까, 완충녹지로 차단돼 있으니까 녹지과를 가라고 안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그러니까 토지용계 확인서만 보면 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는 완충녹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접도 의무를 충족시킬 진입로가 없다라고, 즉 완충녹지에 의한 맹지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은
공원녹지법에 의한 녹지 조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은 완충 녹지를 가로지르는, 한마디로 잘라서 통로를 만들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가 도시관리계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에 그 이면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조명 허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완충녹지 지정 전부터 통행했던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돼야 되니까, 지금 당장 이면도로를 개설할 자금이나 뭐 이런 여건이 안 됐을 때는 한시적으로 이면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녹지 조명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법에 돼 있는 것이죠. 또 완충 녹지로 인해서 만약에 지목이 대인 것이 맹지가 됐다면 이면도로를 계획하여서 조명 허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또는 사도법의 도로로 조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완충녹지 지정 때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통로를 만들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지자체 상위 승인을 해서.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림을 보면 왼쪽에 6차선 도로가 보이고 그 바로 위에 완충녹지 구간이 보이고 그 위쪽, 산적으로 위쪽에 건축허가 신청 부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이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자가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안 만들면 안 되니까요.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한 진입로가 4m짜리 진입로가 있음이 보입니다. 설사 이것이 4m가 안 되고 3.5m라 하더라도 그건 건축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완충녹지 조성 전부터 인근의 건축물로 진입하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조성되면서 이미 위 그림과 같은 도로가 개설됐다는 것이죠. 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도로를 그냥 이용하면 되고 다시 녹지조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녹지조정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한 이분은 그냥 녹지조명 허가부서에 가서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도로니까 조명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허가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녹지조명 허가부서에서는 아니다, 기존의 도로하고 달리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완충녹지는 제가 부동산 용어 해설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이라고 합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한 녹지의 하나이고 또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되기 전에 기반시설 하나이죠. 국토계획법 2조 6호 남옥에 있는 것이죠. 이 녹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전에는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라고 해서 우리는 시설녹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표에 있죠. 즉 완충녹지의 필요성과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인 것이죠. 첫 번째는 공해 차단, 매연, 소음, 진동, 악취라고 하는 공해 차단. 두 번째는 사고 방지 및 재해 발생의 피난지대, 그러니까 6차선 도로가 이렇게 빠르게 차가 달리면 사고 방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방지원도, 지방도화의 완충 목적의 도시계획시설, 이게 완충녹지입니다. 자, 이런 공익적 명분을 앞세워서 국가나 사업 시행자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녹지도, 완충녹지도 조명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있는데
도로, 주차장, 가설 건축물, 진입도로 설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공원 녹지도 자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완충 녹지가 조성된 후에도 이면 도로를 개설해서 출입에 불편을 없게 하거나 기존의 도로가 있다면 아예 막지 못할 수 있다고 국토부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자가 지구단위 계획 및 완충 녹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서 기존의 진입로를 그림과 같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완충 녹지를 하면서 기존의 진입로를 지자체 장애인의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준 통로이죠. 그래서 공부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합법적인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로는 해당 건축물의 통행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건축법 44조 1항 단서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통로는 비록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거나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로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축허가에서 진입로 확보 의무를 허가 신청자인 국민한테 부여한 목적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 확보이기 때문이죠. 건축법에서는 통과도로는 4m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으면 그 사용승낙만 받으면 되는 것이나 이 통로는 진입로는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이고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자체장이 해오고 있는 공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이 통로를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원녹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건축허가 담당자가 토지용계 확인서만 봤더니 여기는 완충녹지에 의해서 절단된 곳이기 때문에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까봐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공원녹지과를 먼저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통로가 공원녹지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통로는 건축법의 진입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이 포장도로는 그러니까 6차선 옆에 있는 4m 가까운 너비의 이 포장도로는 완충녹지 설치 사업 시행자가 기존 통로를 변경해서 개설해 준 것이므로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 기준에 맞는 예정도로입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 및 완충녹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조성되었고 그 녹지를 가로지르는 현재 4m의 현황도로는 이미 녹지 조명 허가를 받아서 개설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녹지 조명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토계획법 해설집 260쪽에 가보면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한다. 건축법 도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건축허가의 접독 의무는 반드시 건축법 2조 1항 11호 도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08년 국토부가 발행한 국토계획법 해설집 260쪽에 의하면 현황 도로도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기반시설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로는 건축법에 정한 접도 의무가 충족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추상적이지만 헌법 23조 3항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현황도로는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서
헌법 23조 1항과 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 의무로 만들어진 도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공유이면서 지자체가 관리한 도로를 공원녹지법에 의한 녹지 전용 허가 없이 누구나 건축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한 것은 그 지자체의 건축가나 공원녹지과에서 크게 잘못한 해석으로 보입니다.